주셔서 보니까 WHO랑 EU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드디어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승인 소식이 곧 이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승인 소식이 우리나라도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유럽에 또 WHO에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인도 측이었습니다. 인도 측이 했는데 사실상 인도가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미국의 노바백스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만 인도의 생산지에 있는 인도 회사가 대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노바백스 본사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SK 측이 우리나라 한국 FDA에 서류 제출을 했지만은 SK가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중요한 데이터는 노바백스 측에서 받아서 제출만 SK가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WHO나 EU에도 승인이 난 것이 노바백스가 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규제 당국에서 봐야 되는 데이터가 WHO나 그다음에 EU나 우리나라나 크게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EU나 WHO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보안 서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서류 보안인 경우에는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상당히 노바백스의 승인이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시는 감자 씨 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궁금증은 이겁니다. 노바백스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게 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모든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모더나 CEO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사의 백신을 얘기를 하면서 2차 접종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백신을 팔기 위한 굉장히 나쁜 행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아치도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피크를 찍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매우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어떤 백신이든지 생깁니다. 그것은 화이자가 되었던 모더나가 되었던 모든 백신이 다 생깁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위중증 사망을 막아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이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항체가가 떨어졌을 때 부스터 샷을 맞게 되면 다시 항체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백신은 다 방금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항체가 줄어들면서 어느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항체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바백스 백신인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항체가가 높아지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90% 정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니까 효과는 줄어드는 거죠. 특히 감염에 대한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은 계속 막아준다는 거죠. 또 동시에 노바백스도 부스터 샷을 맞으면 항체가가 다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백신은 방금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백신을 팔기 위해서 그 기업의 CEO들이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신은 방금 그런 작동 원리로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미크론에 다 대항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다 대항력이 있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어떤 백신을 접종하셔도 문제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럼 이 측면은 어떻습니까? 백신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다 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몸의 세포 면역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주요 항체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얘기가 제조사들의 자체 연구 결과에 의한 거기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한 곳에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예. 항체 치료제 크게는 세 종류인데 하나가 이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리제네론, 미국 제품입니다. 리제네론의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제품입니다.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는 좀 다릅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예방의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근육에 투여합니다. 정맥에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앞쪽에 리제네론하고 일라이릴리는 감염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를 비교를 했어요. 세 종류를 비교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만 오미크론에 대해서 완전한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의 완전한 중화 능력을 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는 중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러니까 항체가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거의 들러붙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예.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테스트 결과가 없는 것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체 치료제가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께 있지만은 다 항체 치료제지만 왜 둘은 효과가 없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있나? 예.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테스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는 잘 작동하는데 오미크론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저번 방송에서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측이 테스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서방 국가들 중에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된 국가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2달 이내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 그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측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셀트리온의 결과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가 되면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올 거잖아요. 크게 두 종류. 하나가 머크 거, 하나가 화이자 거. 머크 거는 암 기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이자께 있을 수 있잖아요. 화이자께 이제 나오게 되면 화이자는 변이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델타냐, 알파냐, 아니면 오미크론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다른 형태냐에 관계없이 이 화이자의 치료제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데이터도 이미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잘 작동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다 있지만 치료제는 회사별로 나온 그 치료제가 작동이 하는 백신이 있고 안 하는 백신도 있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 치료제가 네, 항체 치료제.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한두 달 이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세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대처는 달라질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첫째 하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파력이죠. 그러니까 전파를 얼마나 잘 시키는가 하는 네. 그다음에 병원성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백신에 대한 것하고 치료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병원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병원성이 델타만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확산이 이미 오미크론이 더 빠르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는데 병원성도 델타만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는데 확산은 굉장히 빠른데 병원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특히 세 번째,
병원성이 낮을 경우에는 백신이 잘 작동하나 안 하나 또는 치료제가 잘 작동하나 안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병원성이 약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원성인데 아직 병원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좀 많습니다. 어떤 국가는 병원성이 델타보다는 좀 낮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다. 또 어디는 델타보다도 훨씬 낮은 것 같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한 두 달 정도 되면은 우세종이 될 것 같다. 우세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성 여부에 따라서 방역의 기조, 그다음에 그 이외에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성이 어떻게 되나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총론으로는 뭐 백신이나 변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크게 대응이 달라질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치명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좀 눈여겨봐야 하고 그에 따라서 플랜을 좀 다시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치명률, 다른 하나가 위중증화율. 이 두 가지. 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시간은 없지만 짧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SDN님께서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 왜 우리나라는 노바백스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가요? 라고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국이 볼 때 약간 미진하다.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은 추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내용들이 각 규제기관이 보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점 중요하게 보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제출을 요구를 한 건데 추가 제출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추가 제출 내용이 어느 정도 얼마나 심층적인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